어떻게 사람의 얼굴을 하고 그렇게까지 태연하게 이런 걸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배신감과 너무 당황스러움과, 그리고 제가 30년 동안 정치권에 있었지만 무슨 그 자작극을 기획을 해서 한다는 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떤 모멸감 같은 걸 느꼈어요. 사실은 한국 정치사에 거의 최초로 있는 일이거든요. 두 번째 주제입니다. 정의안이 누구길래? 정말 그대로 물어보고 싶은데 정의안이 누구길래 이렇게 보수 진영이 이렇게 얽혀가지고 감정 싸움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전 사무총장을 지냈던 이제 철근이 형이 정의안이 도대체 누구고 어떻게 개혁신당에 들어왔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의안 전 후보, 부산시장 전 후보는 개혁신당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고 그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네, 국민의힘 소속, 국민의힘 소속 부산시의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의 그 의원의 선임비서관을 했고, 한덕수 총리 시절에 총리실에 사무관을 했어요. 하고 이제 그 총리실 그만두고 정계에 다시 돌아오면서 이제 개혁신당과 함께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뭐 젊은 분이고 그다음에 경력도 뭐 공직에 좀 있었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언론에 좀 나서서 얼굴을 좀 내밀고 활동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아마 대변인직이 이제 그 수락이 된 걸로. 그러고 이제 그 부산시장 선거에 뭐 나서 보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해서 처음 오면서부터. 그런데 지금 저도 그 저 개인 방송에서도 같이 방송도 해보고. 난 정말 그 나중에 이런 사태를 보고 어떻게 사람의 얼굴을 하고 그렇게까지 태연하게 이런 걸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배신감과 너무 당황스러움과, 그리고 제가 30년 동안 정치권에 있었지만 이런 초등학교 수준의 무슨 그 자작극을 기획을 해서 한다는 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떤 모멸감 같은 걸 느꼈어요. 사실은 이게 한국 정치사에 큰 당이든 적은 당이든 간에 거의 최초로 있는 일이거든요. 이거는 분명히 그 후보도 문제가 있고 또 이제 공천한 개혁신당에도 저는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왜 어찌됐건 그걸 몰랐든 알았든 간에 사실관계, 그러니까 그 자작극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저히 알 수도 없었고 알 길도 없고, 그다음에 경찰이 5월 18일 날 날짜를 특정해서 조사를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거기에 와서 시인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경찰이 저희한테 통보를 안 해줬고 처음엔 참고인으로 아마 불렀던 것 같아요. 참고인 조사를 했는데 그 다음날 피의자로 전환했다는 건데 그 상황에서 저희는 전혀 알 수 없고 선거 끝난 직후에 압수수색을 당하면서 아 이게 뭐가 있나 보다 이래서 이제 그 정의안 사건에 대해서 인지를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6월 4일 날 아마 압수수색을 했을 거예요. 선거 다음 날. 그래서 저희 개혁신당으로서도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께 또 부산 시민들께 사죄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 그 정의안 사건에 대해서 지금 뭐 사실 정치권이 이제 막 개입을 하면서 굉장히 공방이 커지고 뭐 사실관계를 알았냐 뭐 어쨌냐 언제 알았냐 뭐 이런 거부터 나오고, 그다음에 뭐 그 부산시장 선거 때 뭐 뒤에 그 뒷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단일화 어쩌고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던데 그거 사실관계를 정확히 뭐 밝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 대변인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뭐 개혁신당이 공천을 잘못한 거죠. 그리고 이준석 대표부터 시작해서 당에 있는 주요 인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도 지고 사과도 했죠. 그런데 사과라는 게 사실 그래요. 이렇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것도 있지만 내가 저지른 잘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보이는데, 지금 이제 여러 평론가들이 지적하는 것은 이 정의안뿐 아니라 부산 제가 알기로는 비례 시의원도 그 정의안 후보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그런 병원의 간호부장이 비례 1번을 받았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당선은 안 되셨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부산시당 공천을 뭔가 좀 공당에서 절차 있게 한 게 아니라 턴키 방식으로 그쪽 집안에 다 넘긴 게 아니냐. 그러면 그런 공천 과정에서 누가 심사를 했고 우리가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이제 그게 좀 매우 고통스럽죠. 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뭘 광고하고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반성하는 게 아니라 일단 미안하다고 사과는 하는데 그 이후에 포문을 갑자기 국민의힘의 단일화로 하니까 그렇죠. 보통은 이제 뭐 같은 보수 정당이니까 단일화 추진을 하는 게 당연시 되는데 이 단일화와 정의한 후보가 뭔가 정치 공작을 한 거는 뭔가 개연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마치 이준석 대표는 그 단일화를 하면서 정의한 후보의 정치 공작이 연결된 것처럼 그런 뉘앙스로 공격적인 발언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이 아닌가? 이제 그런 모습이 보이고,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물론 이제 모두 좀 그 일을 회피하고 싶은 게 사람의 인지상정이지만, 원내 정당이고, 그런 젊은 층의 지지를 받는 정당으로서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공당으로서 사과하고 반성하는 게 어떤 게 먼저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성찰해 보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약간 이 문제를 보면서 이준석 대표가 문제를 좀 오히려 키운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왜냐면은 일단 이준석 대표가 이제 정의한 전 후보가 국민의힘 보좌진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마치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정의한 후보에게 접근해가지고 공작을 펼쳤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 형님은 어떻게? 저게 이제 어떤 경우에서 나온 거냐면 그 5월 19일이라는 그 날짜가 특정이 돼요. 5월 19일 날 정의한 후보가 잠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락도 안 받았죠. 이기인 사무총장이 정의한 후보한테 전화를 했어요. 근데 전화 연락이 안 됐죠. 내가 전화했는데 전화 연락이 안 됐다. 이걸 어느 방송에 가서 했어요. 이걸 가지고 주진우 의원이 사무총장이 그거 알고 전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물었어요. 물으면서 이제 이게 사태가 조금 커지는 상황인데 그 이제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사실은 지금 사실관계 다 나오고 있잖아요. 5월 18일 날 경찰 조사를 받았고 5월 17일 날 박형준 후보 측의 정부라인의 관계자하고 그다음에 당시 부산 시의원하고 정의한 후보하고 만났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19일 날 기자회견을 잡았다가 취소하는 그러고 기자회견 취소하면서 잠적해갖고 연락이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개혁신당에서 도저히 알 수 없는 상황을 뻔히 알면서 마치 개혁신당이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 출마시킨 게 아니냐는 취지로 주진우 의원이 얘기를 하니까 그건 아니다. 당신들이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냐? 오히려 단일화 관련해서는 당신들이 뭔가 제안이나 이런 게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건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의 주진우 의원이나 그다음에 한동훈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나서서 자꾸 검사식의 그 어떤 취재하듯이 알고 있었지 너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이건 검사의 삐뚤어진 시각을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사건을 보더라도 이제 공당에서 이제 공천 책임은 사실 당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공천을 신중하게 검증해서 해야 된다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